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RN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12월 셋째 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재인의 국정 지지율은 45.1%로 지난주보다 2.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유 없이 문재인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리얼미터와 확실히 차이가 나지요. 문재인의 지지율이 심각한 국정 운영 폭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0%대로 높게 나오는 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정권에 아웅하는 편향적인 좌파 언론 방송의 보도 형태도 문재인의 지지율을 견인하는 데 충분히 한몫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월 대비 2.1%포인트 하락해 34.0%를 기록했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전월 대비 3.8%포인트 상승해 30.5%로 집계됐습니다. 참고로 리얼미터와 갤럽 여론조사는 앞으로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4+1 듣보잡 연합체를 만들어 연동형 선거제와 공수처를 통과시키려 하자 분노한 국민들이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국회에 몰려들어 규탄 대회를 연 것을 두고 언론 방송은 폭도라는 단어를 서슴지 않고 사용하며 국민을 폭도로 만들었습니다. KBS 공영노조는 성명을 통해 지상파와 일부 종편들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악법을 저지하러 온 국민들을 태극기 부대, 보수단체 회원 등으로 규정하고 부정적인 면을 극도로 부각시켜 보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방송들은 4+1이라는 해괴한 집단이 통과시키려는 법이 절차상, 내용상 얼마나 많은 불법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지 제대로 보도한 적이 있나라면서 방송들은 이들 국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고 욕설이나 폭행 등이 있었다며 일방적으로 비난성 보도를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영노조는 이미 언론이 아니라 정권의 나팔수라고 비판받아온 방송들은 더 이상 국민들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 폄훼, 조작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의 부동산 정책으로 민심이 아주 혼란스러운데요. 지난 11일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간부 65명, 3년 사이 집값 3억 올랐다는 경실련 발표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우리 집은 안 올랐다고 항변한 적 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고민정이 사는 곳은 전세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진짜 역대급 수준의 코미디 대변인입니다.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30대들이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 집값을 잡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이겠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로는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이른바 실수요자들인 30대가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재인 좌파 정권 주지지층으로 분류되는 30대가 왜 분노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언제는 우리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면서요. 문재인의 사상과 대선 공약집을 보면 이미 사회주의 정책 흔적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는데 그걸 모르고 문재인을 지지했나요? 뭐 그렇게 엄살을 피우십니까? 이제부터 시작일 뿐인데. 조국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성적 유출자를 처벌해달라며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 처리될 전망이 나옵니다. 불법으로 성적을 유출한 이가 없다고 경찰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민이는 지난 9월 3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부산대 의전원 성적 등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당시 조민이는 경찰 조사에서 유출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TV조선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부산대 관계자 10여 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3개월 넘게 이 사건을 수사한 끝에 최근 범인이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 씨 성적을 부산대에서 외부로 가져간 인물이 현재로서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국회 자료 요구에 응한 것은 합법, 정상적이라며 현재로선 피의자가 없기 때문에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조민이가 이 사건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조사받을 상황입니다. 조민이가 지난 9월 고소장을 낸 뒤 조민이와 과거 조민이가 다닌 학원 교사 간 메신저 대화가 일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이 대화에서 조민이는 곽상도 의원이 와서 부산대 교수가 몰래 제 성적표를 뽑아줬다며 파보면 뭐가 나올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이를 본 곽상도 의원은 조민이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이미 정식 제공받은 자료라고 수차례 밝혔는데도 조민희가 올해 부산에 간 적도 없는 저에 대해 황당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18일 오전 국무총리실에 대한 강제 압수수색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 급습을 받은 총리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18일 오전 9시쯤부터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4층에 있는 국무총리실 민정실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문모 사무관의 업무 관련 기록과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사무관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2017년 10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 측근들 비리 의혹을 제보받아 첩보 문건을 생산했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최초 제보 문건을 문 사무관이 가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18일 압수한 증거물을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공정수사 촉구특위를 가동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명수사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면서 커다란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사건의 실체에 비해 지나치게 의혹이 부풀려졌고 검찰이 경찰 수사를 방해까지 했다면서 진실을 밝힐 유일한 방법은 특검뿐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20일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하겠다고 자유한국당을 향해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을 직접 겨냥하면서 민주당의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문재인이 오랜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 출마를 직접 권유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진 송병기 부시장 업무 일지를 두고 선거 공작의 명백한 증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청와대 핵심 인사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를 받으라고 했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정미경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법원에서 판결에서 징역 2년 나왔다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 징역 2년형 받아야 한다며 지도부에서는 친박 공천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박근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문재인도 징역감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특검 주장, 진짜 웃기는 자들 아닌가? 특검은 야당의 몫이다. 어떻게 권력을 쥔 여당이 특권을 운운할 수 있나 말입니다. 지금 검찰이 없는 걸 조사하고 있나요? 그나마 혐의가 나온 걸 조사하는데 그게 그렇게 불만인가요? 당장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따지겠다는 서른의 발언은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이보세요. 윤석열 총장한테 뭘 따진다는 건가요? 수사 그만 좀 해라 이건가? 여기서 수사를 중단하면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직권남용 혹은 직무유기로 감방 갈 수 있는데 과연 수사를 그만둘 수 있을까요? 오히려 비리 혐의 의혹 부분을 깔끔하게 해결하고 실체 밝혀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그만인 겁니다. 대통령이든 여당 관련자든 참모든 박 대통령에게 모진 수사할 때처럼 엄격히 하면 될 일입니다. 언제는 죄가 있으면 그 죄가를 받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계속 특검을 주장한다면 특별검사에는 우병우로 하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래도 하실렵니까? 이토록 편협하기 짝이 없는 법 집행의 이중성을 여실히 드러내면서도 공수처의 공정성을 주장하고 자빠졌습니다. 오직 상대 정적에게만 검찰의 칼끝이 겨누지길 바라는 이들의 속셈이야말로 이번에 제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공처수는 이들에게는 그저 정적 제거용 무기일 뿐입니다. 18일 온라인 누리꾼들을 가장 분노하게 만든 뉴스는 조선일보의 문재인이 송철호 출마 요청, 청와대 당내 경선부터 개입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의 온라인 누리꾼들은 단 몇 시간 만에 무려 만여 명 이상의 환하여를 클릭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업무 일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해 2017년 10월 송 시장에게 울산시장 출마 요청을 했고 이 직후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를 정리하려 했다는 취지의 메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에서 11월 청와대의 당시 김계현 울산시장의 비위 의혹이 담긴 문건을 최초 제보한 인물이다. 대통령의 출마 권유 자체를 법적으로 문제 삼긴 어렵지만 권유 직후 청와대가
송 시장을 지원하고 당내 경쟁 후보들을 배제하려고 시도했다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작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사건 관련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일 송 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작년 6월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 측근들이 만든 선거 전략 문건을 다량 확보했습니다. 압수물 중엔 송 부시장의 업무 일지도 있었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은 2017년 하반기 송철호 시장의 선거 준비팀에 들어가 관련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취재한 송병기 업무 일지 내용은 그가 이 시기에 적은 것들입니다. 송병기 부시장의 2017년 10월 13일 업무 일지엔 대통령 비서실장 요청이라는 제목의 메모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이 송 부시장에게 특정한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메모엔 대통령을 가리키는 VIP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 면목 없으므로 실장이 요청이라고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송철호 시장 출마를 원하고 있으나 직접 요구를 하기엔 면목이 없어 이 요청을 비서실장에게 대신하게 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송철호 시장은 문재인과 30년 치기로 서로 호영로지하는 사이입니다. 비슷한 시기 송 부시장의 다른 업무 일지 송메모를 보면 청와대의 관여 정황이 더 짙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VIP 출마 요청이 적혀있는 2017년 10월 13일 메모 하단엔 송철호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A, B씨에 대한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XX 발전, B 자료 요구라고 돼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송철호 시장의 경쟁 후보들을 다른 자리로 보내는 식으로 교통정리를 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생길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다음 메모는 그해 11월 초 작성된 것입니다. 제목은 송 장관 송 시장, B씨건이었다고 합니다. 송철호 시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급인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지냈습니다. B씨는 송철호 시장의 당내 경쟁 상대였습니다. 메모엔 중앙당과 BH, 비제거 송 장관 체제로 정리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과 청와대 약칭 BH가 송 시장의 유력 경쟁 주자인 B씨를 제거하고 송 시장이 민주당 후보가 되게 할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메모가 적힌 날은 11월 9일이었습니다. 제목은 C 의원 발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메모엔 당시 부산의 민주당 C 국회의원이 B씨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조국 수석이 얘기함이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인 B씨를 움직이려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B씨는 작년 울산시장 선거 공천에서 떨어진 뒤 원래 있던 울산 중구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도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일지엔 BH 청와대 회의 같은 문구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이모, 정무 비서관 등의 이름도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부시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장관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작년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한 어떤 관여도 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청와대 주장대로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한 어떤 것도 관여한 바도 진짜 없을까요? 그건 조사하면 다 나오겠지요. 검찰은 송철호 시장 측이 지방선거 전의 공약과 실행 방안 등을 청와대 측과 논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김기현 시장 측은 산재 모병원 건립을, 송 후보 측은 공공병원을 공약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가 선거 전에 공공병원 같은 공약을 만드는데 도움을 줬다면 중립성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지난주 울산시 특별보조관을 소환하면서 송철호 시장 측근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이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2017년 10월 송철호 시장에게 울산시장 출마를 요청했고 청와대가 이를 위해 당내 경쟁자를 정리하려 했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드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영님, 박별영님, 구독료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